네, 중급 실용영어 강의 구동사 잘 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부 기본 구동사와 응용한 구동사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reak into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사 잘 쓰기, 전치사 잘 쓰기, 그리고 구동사 잘 쓰기까지 저희 책 3권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본 구동사 break into는 어떤 곳에 침입한다는 뜻이죠. 깨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침입한다는 뜻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동사를 바꿔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barge into가 있는데 이 barge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지선, 선박을 얘기할 때 그 barge죠. 그래서 밀치고 들이닥치듯이 예고 없이 거칠게 들어가는 것을 barge into라고 하고요. crash가 충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달려오다가 멈추질 못하고 들이받듯이 그렇게 강한 충돌로 어디로 파고드는 것, 그것을 crash into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expand는 확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을 expand into라고 하고 diversify가 다양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활동이나 사업 같은 것을 다른 분야로 확장할 때 그것을 diversify into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동사들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예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barge into를 보면 이런 경우에 쓰죠. 노크도 하지 않고 방에 불쑥 들어왔을 때. 71. Barge into. He barged into the room without knocking. 굉장히 거친 움직임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할 때 쓰는 거고요. 다각화한다는 의미의 diversify into를 보면은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이런 얘기할 때 diversify를 쓰고 어떤 분야인지 그 앞에 전치사 int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동사는 pickup인데 집어든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집어 올리는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쿱이 국자이기 때문에 국자로 푸듯이 퍼담아 올리는 것을 scoop up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round는 둥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진 것들을 둥근 모양으로 모으는 모습을 round up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oak는 물을 빨아들인다는 뜻이죠. 물을 빨아들이듯이 천천히 흡수하는 모습을 soak up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어 올리거나 내게 가져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 올리거나 가져오는지 다양한 동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scoop up 한번 보면은 72. Scoop up. The movie scooped up 5 awards at the film festival. 네, 여기서는 실제로 뭐 아이스크림이나 파우더 같은 것을 퍼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상을 싹쓸이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scoop up이 되겠습니다. The movie scooped up 5 awards 이렇게 얘기했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soak up도 있죠. 스폰지가 쏟아진 주스를 soak up, 다 빨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fix up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fix는 수리하다잖아요. 그래서 fix up이라고 하면 이제 수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걸 수리하는지 다양한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patch up이라는 구동사가 있는데 patch가 헝겊 조각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헝겊 조각을 덧대어서 옷을 수선하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임시로 수습할 때, 임시로 봉합할 때 그것을 patch u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ouch up은 살짝 건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고치는 게 아니고 살짝 건드려서 더 좋게 만드는 게 touch up이죠. 그 다음에 polish는 광택을 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polish up이라고 하면은 천으로 문질러서 광택을 내듯이 그렇게 수리하는 것, 그러니까 세련되게 다듬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shape up은 shape가 모양이라는 뜻이라서 좀 더 나은 모양을 지니도록 만들거나 좀 더 나은 모양을 지니게 될 때 shape up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patch up이 있었죠. patch up their relationship, patch up their friendship 이렇게 망가진 인간관계라든지 우정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할 때 마치 천을 덧대어서 옷을 깁는 것처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patch up relationship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touch up이죠. 73. Touch up. She touched up her makeup before the meeting. 네, 메이크업 같은 것을 약간 손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뒤집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다듬는다고 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shape up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How is your new project shaping up? 자, 그러면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구동사를 이루는 뒷부분, 전치사 부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by하고 뒤에 나오는 down하고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y가 지닌 기본 뜻은 옆이죠. 옆 혹은 옆을 지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다가 방문하거나 옆에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생존, 그리고 법이나 규칙 옆에 있으면 그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칙, 준수 이런 뜻까지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뜻에서부터 어떻게 다양한 뜻으로 파생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을 의미하는 혹은 옆에 지나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by가 들어가는 구동사는 많이 있죠. stand by, go by, 시간이 흘러가는 거,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pass by 마찬가지죠. 차를 타고 지나가면 drive b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y의 기본 뜻만 알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구동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을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다가 방문한다 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stop by, drop by가 있습니다. 항상 묶어서 기억하는 구동사들이죠. 어디에 잠시 들르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swing이라는 게 그네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네의 움직임, 이렇게 쓱쓱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다가 쓱 들르는 것, 가볍게 들르는 것을 swing by라고 합니다. 그래서 stop by, drop by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swing by까지 넣어서 어디에 잠시 들른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존 부분에서는 get by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버틴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은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15. Get by. She gets by with a small income. He can get by with just the basics.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여기처럼 작은 인컴으로 버티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just the basics, 생필품만으로 get by, 버티고 있다,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get by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나 규칙의 옆에 붙어 있으면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원칙, 준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구동사도 by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 by는 문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옆을 지나간다는 뜻도 되지만 뒤에 규칙이나 법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16. Go by. Going by his expression, he is not happy. I usually go by my instincts when making choices. 그래서 그의 표정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go by 판단을 해보건대 그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instinct 본능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go by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직감을 따른다, 본능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y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익힐 수 있죠. 동사 부분을 바꿔서 live by라고 하면은 무엇을 따르면서 산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play by면은 무엇을 따라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비유적으로 어떤 것을 따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한다고 할 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rules라든지 book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원칙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book은 교본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play by the book 혹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go를 활용해서 go by the book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칙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하는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죠. abide by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을 따른다는 의미의 by가 되겠습니다. 오늘 down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down이야말로 up, 그 다음에 out 이런 단어와 함께 굉장히 많은 구동사를 만들죠. 기본 뜻은 아래로인데 아래로 가는 거니까 감소한다는 뜻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받아 적는 거니까 기록이라는 뜻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압박이 되는 거고 공중에 떠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지면 실패나 중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시작해서 바닥까지 다 내려오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다운이 모두 지니게 되고 구동사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단어죠. 첫 번째 아래로인데요. 기본 뜻입니다. sit down, lie down, 아래 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죠. look down, 그 다음에 쓰러지면 fall down, knock이 쓰러뜨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knock down은 쓰러지거나 쓰러뜨리거나 철거한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처럼 오래된 집을 철거한다고 할 때 knock down the old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구멍 아래로 넘기는 것, 아래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drink down, gulp down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ulp가 꿀꺽하는 소리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급히 허겁지겁 삼키면서 먹으면 gulp down이라고 할 수 있죠. 17. Gulp down. He gulped down the soup because he was hungry. She gulped down the medicine with water. 네, 이렇게 스프를 gulp down 했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급히 삼켰다든지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인데요. 특히 수치가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go down이라고 하면은 하락하다라는 뜻이 되고 돌리는 스위치를 돌리면서 낮추면은 줄이는 거죠. 그래서 히터를 낮추거나 뭐 소리를 낮추거나 볼륨을 낮추거나 이런 거 turn down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줄인다는 뜻의 cut down이 있고 bring down도 있고요. 속도를 낮추면 slow down이라고 하는 거고 온도가 내려가도록 식히는 거면 혹은 식는 거면 cool d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write down이라든지 take down, put down, note down 이런 구동사들은 전부 적어두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구동사들도 쉽게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압력을 가하면 압박을 한다든지 통제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억누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down을 쓸 수 있죠. 그래서 keep down이면은 아래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억제하거나 누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eep down the noise라고 하면은 소음을 줄인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억누르려고 했다 이런 의미로 keep him dow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부담을 준다고 할 때도 down을 쓸 수 있죠. 밑으로 짓누른다는 weigh down은 실제로 무게가 무거운 것으로 누른다는 뜻도 있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부담을 표현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18. Weigh down. The responsibility began to weigh him down. She felt weighed down by constant worries. 네, 여기처럼 책임 때문에 부담감이 느껴졌다는 말,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짓눌리는 느낌,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단속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crackdown이나 clampdown도 있잖아요. 아래로 압박을 가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떠 있어야 되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중단이 되거나 실패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다운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다운은 중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breakdown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는 기계가 고장 나거나 특히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다운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중단된다는 뜻인 거죠. close down은 영업을 종료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셧다운도 마찬가지죠. 폐쇄하거나 종료한다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 완결인데 바닥까지 진행이 되면 거의 끝까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완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쓰는 구동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있는 구동사들 특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track down은 굳이 track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추적을 하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죠. track down. 그 다음에 wind down도 마찬가지죠. wind가 푸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푼다, 마무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in은 고정을 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pin down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떤 것을 밝혀내거나 꼼짝 못하게 고정을 시키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까다로운 질문으로 꼼짝 못하게 한다.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힌다. pin down the exact caus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nail down이 있죠. 못을 박는 건데 끝까지 완전하게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확정하거나 분명히 한다. 어떤 것을 끝까지 밝혀낸다고 할 때 nail down이라는 구동사를 잘 씁니다. 19. Nail down. We need to nail down the final schedule. She nailed down the details before the meeting. 최종적인 스케줄을 nail down, 확정을 해야 된다. 못을 끝까지 박아 넣듯이 딱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부 사항을 디테일을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것을 끝까지 밝혀낸다고 할 때도 nail down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by하고 그 다음에 구동사를 만들 때 정말 많이 등장하는 down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for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